MZ세대 힐링 19강 마이너스상 잘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은 다르지. 안타 -11 송인섭 숙대 명예교수, 다산전인교육 캠퍼스 원장. 잘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 신입사원 피양은 오늘도 어김없이 K팀장으로부터 야단을 맞았다. 그것도 탁 트인 사무실에서 수많은 사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말이다. 피양이 대기업인 S광고사에 취직했을 때만 해도 주위의 부러움을 사기에 충분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대기업에 취직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피양은 집안의 자랑이요. 친구들 사이에서 소영웅이었으니까. 하지만 피양의 기쁨은 회사에 출근하는 첫날부터 흔들렸다. 피양은 기획부서에 배치되었는데 그만 처음부터 서류 뭉치에 커피를 쏟는 실수를 범하고 만 것이다. 비록 큰 실수이긴 했으나 첫 출근한 신입사원이라 봐줄 법도 한데 갑자기 K팀장이라는 사람이 노발대발하고 나선 것이다. K팀장은 마치 성난 황소처럼 으르렁거리며 피양에게 입에 담지 못할 말로 야단을 쳐댔다.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때부터 피양의 회사 생활은 꼬이기 시작했다. 피양이 처음 맡은 일은 기획서류를 타이핑하는 단순한 일이었는데 이상하게 문서를 작성하여 K팀장에게 보고할 때마다 한바탕 난리가 나는 것이었다. 아니, 넌 한글도 몰라. 으이그 어디서 이런 골통을 뽑았어. 알고 보니 커피를 키피로 타이핑한 것이 아닌가. 분명 자신이 작성할 때는 커피로 작성했었는데 이게 K팀장 앞에서 갑자기 키피로 둔갑한 느낌마저 들 정도였다. 문제는 이런 일이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지속된다는 데 있었다. 아, 이게 내 적성이 아닌가 봐. 이제 피양은 과연 이 일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인가 고민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생각해보니 함께 입사했던 다른 동기생은 그렇지 않은데 유독 자신만 실수를 해대고 있었다. 하지만 피양이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피양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자신이 작성한 문서를 5번이나 반복하여 훑어보기도 하였다. 하지만 아무리 고치려 노력해도 오늘도 어김없이 K팀장 앞에서 야단을 맞고 있으니 피양의 고민은 깊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면 마이너스 바둑계의 혜성 이세돌. 이세돌은 어릴 때부터 이미 바둑 신동 소리를 들었다. 사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이세돌은 이미 바둑을 배우고 있었던 형과 누나를 따라 바둑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형과 누나의 실력을 초월하기 시작했다. 그때 이세돌은 형과 누나의 머리가 나빠 자기가 이긴 것 같다고 했으나 이세돌의 형과 누나는 훗날 대한민국 최고 대학에 입학할 정도로 머리가 좋았던 수재들이었다. 어느덧 이세돌이 초단이 되었을 때 운 좋게도 한 바둑대회 스폰서가 주최하는 프로기사들 MT에 따라가는 행운을 얻게 되었다. 프로기사가 되려면 적어도 57단 정도가 되어야 하고 그 중에서도 쟁쟁한 사람들만 갈 수 있는 MT에 이제 아마추어 초단이 된 이세돌이 함께하게 된 것이었다. 이세돌이 MT에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비록 바둑 팬들 사이에서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나름 바둑 신동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MT의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바둑대회 스폰서 회장이 이세돌에게 지도대국 한 판을 제해왔다. 바둑계에서 지도대국이란 고수가 하수에게 한 수 가르쳐주기 위해 바둑을 두는 것을 뜻한다. 그렇게 이세돌과 스폰서 회장 간의 지도대국이 펼쳐졌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고수였던 스폰서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그것은 그냥 일그러질 정도의 수준을 넘어선 수치스런 참패였다. 이세돌이 스폰서 회장의 돌을 거의 다 잡아버렸기 때문이다. 이세돌은 이처럼 바둑계의 혜성처럼 나타나 단숨에 바둑계를 평정하는 스타가 되었다. 이전까지 우리나라 바둑계 최고의 스타였던 조은현과 이창호 기사마저 평정할 정도로. 그런 이세돌이 어느 날 네이버 지식인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올렸다.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을 찾는 방법은? 바둑계 최고의 자리에 오른 그가 왜 이런 질문을 올렸는지는 자세히는 알 수 없으나 그 역시 모든 인간이 근본적으로 갈구하는 행복을 염두에 두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MZ세대 힐링 19강 마이너스 하기 싫은 일에 인생을 낭비하지 말자. 잘하는 일을 할까, 좋아하는 일을 할까? 지금까지 내 인생의 성공적 진로를 위해 나의 꿈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꿈에 대하여 좀 더 깊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꿈은 내가 좋아하는 일에 해당될까? 아니면 내가 잘하는 일에 해당될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꿈이라 답할 것이다. 물론 꿈이란 내가 잘하는 일보다 내가 좋아하는 일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아무리 내가 좋아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잘하지 못한다면 그 꿈을 이루지 못하거나 이룬다 하더라도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새로운 문제에 대하여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먼저 19강 -상에서 1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피앙의 경우를 살펴보자. 피앙은 어려운 관문을 뚫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대기업 취업에 성공하였다. 드디어 고생 끝 행복이 시작되는 순간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매일 팀장에게 야단맞고 있는 지금 이 순간 피앙이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있을까? 아마도 피앙 자신 역시 행복하지 않을 것은 뻔한 이치다. 물론 저녁에 친구들끼리 모였을 때 조금 으스댈 수 있는 순간은 행복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것은 피앙에게 있어 근본적인 행복이 될 수 없다. 지금 피앙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잘하지도 또 좋아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만약 잘하거나 좋아하는 것 중 한 가지라도 충족이 되었다면 피앙의 상실감이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질 수 있었을 것이다. 만약 피앙의 회사에 유능한 신입사원이 있어 상사로부터 인정받는 회사 생활을 하는 친구라면 그는 행복할 수 있을까? 물론 일을 잘해 남들로부터 인정받으니 행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회사 일이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행복은 오래 지속될 수 없을 것이다. 반대로 회사의 일이 자신의 적성에 딱 맞기는 한데 일을 잘하지 못하는 신입사원이 있다면 그래도 이 신입사원은 일을 잘하지 못해서 오는 어려움에 굴복하기보다는 이겨내려고 노력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일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19강 -상에서 이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세돌 기사의 경우 분명 자신이 최고로 잘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세돌 기사야말로 대한민국 최고의 프로 바둑기사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온갖 명예와 부는 다 얻었을 것이다. 그런 이세돌 기사가 왜 네이버 지식인의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을 찾는 방법은? 이란 질문을 올렸을까? 자신 역시 이 방법을 찾는 길이 아리송하기에 이런 질문을 올렸을 것이다. 이세돌 기사도 사람이기에 대한민국 최고의 프로 바둑기사이긴 하지만 과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정말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인지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다. 아니면 자신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하여 성공의 고지에 올라섰지만 그것을 체계적으로 이론화하지 못해 자문을 구했을 수도 있다. 어쨌든 우리는 이세돌 기사를 통하여 잘하는 일을 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맞을까 하는 고민은 누구에게나 존재하며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러분은 잘하는 일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가? 내가 있는 나는 잘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을 동시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먼저 어떤 것이 더 내가 있는 나에 가까울 수 있는지 생각해 보기로 하자. 평생 해야 하는 일인데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해야 한다면 이보다 더 끔찍한 일이 있을 수 없다. 반대로 평생 해야 되는 일인데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도 없을 것이다. 실제 스티브 잡스는 그 유명한 스탠포드 대학 연설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라, 끝까지 좋아하는 일을 찾아라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최근 여러 전문가들이 이에 대한 반기를 들고 나섰다. 요지는 아무리 좋아하는 일도 평생 해야 한다면 질려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좋아는 하지만 남들보다 실력이 뛰어나지 못하면 도태될 것이요. 결국 돈을 많이 벌지 못해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취업난의 허덕이는 요즘의 청춘들에게는 맞지 않는 말일 수도 있다. 당장 취업을 해야 생활이 가능할 텐데 어떻게 한가로이 좋아하는 일만 찾아다닐 수 있단 말인가.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좋아하는 일만 하라는 것이 결코 행복의 절대 조건이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반대로 잘하는 일을 직업을 생각해보자. 이 경우 자신의 능력이 남들보다 탁월하다면 분명 그 분야에서 인정받고 지위와 돈도 벌게 될 것이다. 이 정도라면 행복의 절대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지만 이것은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이 아니기에 자신의 행복감을 완전히 만족시켜줄 수는 없다.
또 잘하기는 하지만 그 일이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닐 뿐더러 스트레스까지 받는 일이라면 이제 문제가 더 커진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한단 말인가? 내가 있는 나를 발견한 사람이라면 바로 이 선택을 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이다. 정말로 내가 있는 나를 발견한 사람이라면 잘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 소수의 사람뿐만이 아니라 내가 있는 나를 발견한 사람 모두가 말이다. 내가 있는 나는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어 있을까? 이들은 외부의 환경에 자존감이 흔들리지 않고 모든 것을 자신의 주관적 판단으로 행동하게 된다. 또 내가 있는 나는 자신을 정확히 볼 줄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또 남들보다 잘하는 게 뭔지 아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 된다. 노 교수의 진심 NOT 1. 내가 잘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는 일. 하늘이 준 직업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성공자들이 여기에 해당하며 이 경우 직업은 삶을 절대적 행복으로 연결시켜줄 수 있는 최상의 길이 될 수 있다. 2. 내가 있는 나는 잘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는 일을 선택한다. 내가 있는 나를 발견한 사람은 최상의 행복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어떤 것인지 알고 또 스스로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기에 잘하기도 하고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게 된다. 3. 내가 있는 나는 자기를 정확히 볼 줄 안다. 내가 있는 나가 잘하기도 하고 좋아하는 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정확히 볼 줄 알기 때문이다. 이때 혹 좋아하는 부분이나 잘하는 부분이 미비할 경우 이들은 자기 개발을 통하여서라도 반드시 이 길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 MZ세대 힐링 20강 평생의 삶을 위하여 MZ세대가 선택하는 그 일. 건강한 선택. 오늘의 대한민국 MZ세대는 밝은 황금시대를 이끌어갈 주연이기보다 어둠 속에서 아픔을 갖고 있다. MZ세대는 다양한 과정에서 수많은 선택을 한다. 세상은 MZ들에게 그저 바른 선택이라는 말만을 던진다. MZ들이 건강한 사회적 주체로서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MZ들이 선택에 혼란이 있다. 선택할 대상도 없는데 무슨 바른 선택이냐는 이야기도 한다. 그러나 바른 가치를 두어 선택하여야 할 분명한 과정과 인식이 필요하다. 여전히 MZ들은 미래의 선택에 있어 주체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며 단지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있다. 그것은 진정한 선택이 일어나고 있지 않음을 뜻한다. 선택이 완전한 선택의 단계로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단지 순간적인 무의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왜 선택이 완전한 단계로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단지 무작위적인 선택의 수준에 그칠까? 그것은 어느 누구도 선택의 본질에 접근하려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완전한 선택을 위해서는 선택의 본질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그래서 그 해결점, 즉 진정한 선택에 도달하는 과정을 함께 생각하려 한다. 무엇보다 지금 MZ의 가장 큰 고민거리일 진로의 선택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성공적 진로에도 접근해 보려 한다. 만약 이 시도가 완성된다면 더 이상 아픔의 MZ 아닌 가슴 뛰는 MZ, 피가 끓는 MZ, 아니 용광로처럼 펄펄 끓는 MZ로의 변화가 일어나리라 확신한다. MZ의 진정한 선택은 여러분 자신의 진로는 물론 우리 사회,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도 너무나 중요한 과제이기에 지금 나 역시 가슴 뛰는 심정으로 피가 펄펄 끓는 심정으로 이 글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 출발은 자신을 찾는 과정에서부터 시작된다. 내가 있는 나가 선택하는 일.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단 말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크게 다음의 4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A. 잘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는 것. B. 잘하기는 하나 좋아하지 않는 것. C. 잘하지는 못하나 좋아하는 것. D. 잘하지도 못하고 좋아하지도 않는 것. 우리는 이미 MZ세대 힐링 19강에서 비나 씨의 경우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두 경우 분명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음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이 두 경우는 피해야 하는 선택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잘하는 것이나 좋아하는 것을 버려야 한단 말이에요. 라고 질문한다면 그것은 아니다. 분명히 잘하는 것이나 좋아하는 것이나 모두 나에게 주어진 소질이므로 이를 진로에는 적용하지 않더라도 사회를 위한 제2의 진로로 써먹을 수도 있다. 그 방법을 찾아 이 재능을 활용하면
사회에도 보탬이 되고 나에게도 행복감을 가져다 주는 동기가 된다고 생각한다. 이제 남은 것은 어와 D 두 경우이다. D의 경우는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전혀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없으니 이제 남은 것은 어뿐이다. 놀라운 것은 수많은 성공자들이 직업에 선택한 직업이 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B의 경우로 성공한 사람도 있으나 이들의 특징은 그 수명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안철수 씨의 경우 의사로 성공했으나 자기의 적성에 맞지 않아 의사를 그만두고 자기가 하고 싶었던 벤처 사업으로 직업을 바꿨다. 하지만 어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업을 가진 성공자들은 오랫동안 그 분야에서 성공의 고지에 올라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제부터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 한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내가 있는 나를 발견한 사람이라면 바로 이 진로의 선택을 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다. 에이,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건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 잖아요 라고 반문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분명히 이야기하건대 정말로 내가 있는 나를 발견한 사람이라면 어를 진로를 선택하게 되어 있다. 아니, 내가 있는 나를 발견한 사람은 어를 직업에 선택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게 되어 있다. 소수의 사람뿐만이 아니라 내가 있는 나를 발견한 사람 모두가 말이다. 내가 있는 나는 왜 이런 진로 혹은 직업의 선택을 하게 되어 있을까? 그들은 외부의 환경에 자존감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신의 주관적 판단으로 행동하게 된다. 또 내가 있는 나는 자신을 정확히 볼 줄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또 남들보다 잘하는 게 뭔지 아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 된다. 혹 자신이 좋아하긴 하나 남들보다 잘하지 못한 것을 발견할 수도 있는데 이때 내가 있는 나는 열정과 노력을 통하여 부족한 실력을 극복해내게 되어 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굴복하지 않고 그 시련을 디딤돌 삼아 넘어서게 된다. 그래서 내가 있는 나는 결국 어의 경우를 직업으로 삼게 된다. 내가 너무 내가 있는 나를 완벽한 사람처럼 묘사하여 부담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런 부담감을 가질 필요 없다. 내가 있는 나도 나와 똑같은 약점을 가진 인간일 뿐이니까. 대신 주관적, 긍정적 에너지를 갖고 환경을 대한다는 점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 그리고 내가 있는 나라고 해서 모두가 똑같은 능력의 소유자가 됨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내가 있는 나 중에서도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가 있는가 하면 조금 부족한 능력의 소유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능력의 차이란 좋아하고 잘하는 정도의 차이를 뜻한다. 꿈을 키우는 방법과 그 중요성. 그렇다면 나가 있는 나가 어떻게 나의 꿈 분야의 실력을 키울 것인가? 여기에 나는 매우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하려 한다. 그것은 나 혼자 끙끙대어서는 안 된다는 데서 출발한다. 인간의 의지는 생각보다 강하지 못하다. 뭔가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외부 동력이 필요하다. 만약 아직 꿈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꿈을 발견하는데 도움을 주는 여러 강의나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해야 한다. 그것은 요즘 성행하는 진로 코칭 단체도 될 수 있을 것이요. 자기 경영 단체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꿈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꿈을 발견했다면 이제 그 꿈을 키우기 위한 단체에 몸을 담아야 한다. 그 단체에서 당신은 이미 그 꿈을 이룬 수많은 성공자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며 그들의 가르침과 조언이 자신의 꿈을 키우는데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한 개인이 꿈을 발견하고 또 그 꿈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개인의 발전은 물론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행동들은 비단 개인 차원에서만 일어나야 할 일이 아니요. 사회적 차원, 나아가 국가적 차원으로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꿈 발견과 개발을 위해 관련된 단체와 국가가 서로 협력하여 이 프로젝트를 이뤄나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의 장점은 한 개인이 꿈을 키우려 할 때 좀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관련 기관이나 사람을 접할 수 있게 되어 꿈 키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데 있다. 실제 사람의 꿈은 이상적인 것보다 실제적인 것을 접할 때 더 구체화될 수 있는 법이다.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면 우리 사회에 꿈을 이루는 사람이 점점 많아질 것이요. 힘이 빠져 있는 MZ들에게도
희망을 심어줄 수 있게 되어 우리 사회는 활력이 넘치는 사회로 변화하게 될 것임에 틀림없다. 노 교수의 진심 NOT 1. 잘하지만 좋아하지 않는 일. 잘하기 때문에 인정을 받고 성공할 수 있지만 이를 지속하긴 힘들다. 따라서 행복의 절대 조건이 될 수 없다. 2. 잘하지 못하지만 좋아하는 일. 좋아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행복할 수 있지만 남들보다 뛰어나지 못해 경제적 이득으로 연결시키기가 힘들다. 이 때문에 절대적 행복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3. 내가 있는 나는 외부 환경도 정확히 판단할 줄 안다. 내가 있는 나는 외부 환경도 정확히 볼 줄 알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잘하기도 하고 좋아하는 일을 직업에 선택하게 된다. 4. 내가 있는 나끼리도 차이는 있다. 물론 내가 있는 나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며 단지 긍정적, 주관적 에너지가 확고한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있는 나라고 모두가 최고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며 잘하고 좋아하는 정도에서도 차이가 있다.